네, 지금부터 교육 매체 시각 자료의 이해 및 활용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시각 자료의 기획, 시각 자료의 제작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본 강의의 학습 목표는 교육 매체 시각 자료 제작 요소를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기획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매체 시각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 기획이란 시각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일을 말합니다. 시각 자료를 기획하는 일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 목표에 맞게 데이터를 해석하고 계획하는 능력입니다. 시각 자료를 기획하는 일은 디자인 기술보다 학습 목표의 중심 개념에 주의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각 자료를 제작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자료를 제작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학습 목표에 맞게 데이터를 해석하고 기획하는 능력입니다. 그럼 시각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 선정입니다. 시각 자료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주제는 시각 자료의 뼈대가 되는 부분으로 이 주제를 중심으로 정보를 모으고 선별하고 구조화하여 스토리텔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용 목적입니다. 시각 자료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각 자료는 학습자들에게 설명, 반복학습, 흥미유발, 선수학습 해상 등 그 목적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타겟입니다.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만든다고 해도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따라서 시각 자료의 컨셉트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람이 표현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대상일 때는 아이들의 눈길을 끌 수 있도록 시각물의 형태를 단순화하고 캐릭터화 시켜서 표현하고 색상을 다양화해서 높은 채도로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용 환경입니다. 사용 환경은 시각 자료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채널로 전달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 최근 매체에 주목받는 화두 중 하나인 사용자 학습 경험이나 기술을 고려하여 매체의 접근 방식을 기획하는 UX, UI 디자인 능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 시각 자료 기획의 6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핵심 메시지란 정보의 전달자가 꼭 전달하고 싶은 한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핵심 메시지는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동기이자 목적이므로 명확하게 정해져야 됩니다. 시각 자료를 제작할 때 많은 데이터들은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정보화해서 였기 때문에 핵심 메시지는 제작 과정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과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정보조사입니다. 핵심 메시지를 결정했다면 이제 그 핵심 메시지를 살릴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PPT와 같은 강의 자료, 발표 자료를 준비해보면 아시겠지만 정보들은 책, 논문, 통계 자료, 웹사이트 등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항상 이용하는 그런 사이트의 정보 모음들을 미리 확보해서 인덱스화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수집한 데이터를 자신이 필요로 정보로 전환하는 정보의 선별 과정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선별할 때는 데이터에 오류가 없는 자료인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되고 차후에 오류가 발생된 것에 발견한다면 정보의 수집 과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선별을 해야 됩니다. 또한 시각화할 수 있는 정보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모든 자료를 시각 자료로 표현하는 것이 반드시 효과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은 정보가 무엇인지 시각화를 하였을 때 학습 효과가 어떤지를 반드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네 번째는 정보의 그룹화입니다. 정보의 그룹화를 통해서 선별된 정보를 묶어 놓는다면 앞서 말한 사람의 정보 처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뇌가 그룹화를 하면 단일 항목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항목만큼의 정보 처리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룹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의 그룹화는 같은 정보라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분류는 기준이 명확하고 기준의 가중치가 동등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정보의 구조화입니다. 정보의 그룹화가 끝났으면 이제 그 그룹화된 정보를 서로 엮어야 됩니다. 또한 그 구조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교수자는 수업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단계에 스토리텔링 단계를 보다 수월하게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는 구조화하는 방법에 따라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체계화되며 또한 간결해지고 이에 따라서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구조화하는 과정을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이제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을 잘 기억하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엮기 위해서 이제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와 다양한 계열화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최적화된 구조와 형태를 찾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은 이제 말 그대로 이야기하다라는 의미인데 이제 교육 분야는 물론이고 영화나 브랜딩, 광고 등 정보를 보다 강렬하고 감성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광범위한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명 강사들의 강의 내용은 구성이 있고 감성과 위트가 있어서 비록 같은 수업의 내용일지라도 학습자들에게 재밌고 강렬하게 오랜 시간 동안 기억이 되도록 스토리텔링을 하는 능력이 뛰어난데 이러한 부분을 이제 교수자들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각 자료의 기획 6가지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수자는 시각 자료를 만드는 일이 사진이나 그림에 해당하는 이제 구조적인 일이 아닌 PPT와 같은 전체적인 강의 자료를 이제 조직적으로 구성하는 일도 포함이 되므로 이제 학습 매체에 어떤 활용되는 전반에 관한 일임을 이제 좀 자각을 하고 강의 자료 제작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기획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각 자료의 기획을 통해서 제작을 계획했다면 이제는 제작의 형식과 디자인 스타일을 선정하고 레이아웃, 색, 타이포, 아이콘 등 직접적으로 시각 자료에 들어갈 세부 내용들을 결정 및 제작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작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각 자료의 형태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형태를 결정할 때는 주제뿐만 아니라 전달 방식, 매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미지 자료는 최대 한 장 분량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보를 순차적으로 전달을 한다면 모션 그래픽, 전달하는 정보량이 많고 학습자의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될 때는 인터랙티브 시각 자료가 적합합니다. 시각 자료의 형태를 결정했다면 정보에 맞는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인쇄 자료로 나라 지역 간의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림에서와 같이 이미지 시각 자료의 제작 형태와 위치 지리형 정보 전달 활용 방법을 연결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다양한 형태 중에서 수업 활동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교수자가 선택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수업 목표와 교수자의 의도에 의해서 얼마든지 새로 생성하고 혼합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각 자료의 제작 형식이 정해지면 표현하고자 하는 디자인 스타일을 정해야 됩니다. 대부분 2D 기반의 깔끔한 그래픽 스타일이지만 주제에 따라서 디자인 스타일은 교수자의 창작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주 쓰이는 몇 가지 디자인 스타일을 참고하여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은 2D 기반의 깔끔한 일러스트 스타일, 어도비사의 일러스트레이터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파워포인트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리는 스타일로 교수자가 강의 자료를 제작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을 말합니다. 교수자가 머릿속에 그린 내용을 가장 쉽게 제작하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3D 스타일입니다. 건물이나 공간, 제품 구조를 설명하는 입체적인 디자인 스타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학습 목적에서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비록 2D 스타일보다는 시간이 더 소요되지만 2D 인포그래픽으로 불가능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을 이용한 시각 자료는 객체의 생생한 느낌을 가장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타이포나 다른 그래픽 작업들과 함께 사용하기 쉽다는 것과 사진을 이용하면 시각 자료 제작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핸드 드로잉 스타일은 교수자가 블랙보드나 화이트보드 같은 곳에 간단하게 수업에 보충될 내용들을 직접 설명하거나 해당 화면을 사진이나 그래픽 형태로 만들어 쓰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그래픽만으로 제작하면 정감이 없고 이제 밋밋해질 수 있는 내용을 핸드 드로잉으로 표현함으로써 보는 재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활용해 3D로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어릴 때 자주 하던 종이접기나 콜라주 형태로 입체로 제작하면 2D 형태의 인쇄 매체의 효과를 보다 강렬하게 정보를 더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고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액션 러닝 같은 부분을 진행할 때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세부 내용들의 결정인데 이제 디자인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첫 단계는 정보의 위치나 크기, 형태 등을 대략적인 지면 내에서 차지하는 구성을 계획하는 레이아웃입니다. 레이아웃은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릴 때 소재의 위치나 대략적인 형태를 잡아서 스케치하는 일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스케치를 한다든지 각종 자료를 지면 위에 올려본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초안을 구성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레이아웃을 찾는데 팁은 정보를 산만적으로 나열할 경우에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렬을 해야 되는데 균형 잡힌 지면을 가장 쉬운 방법인 그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PPT 같은 경우에는 Shift를 눌러서 개체를 이동한다든가 하면은 그리드가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기도 하고 딱 맞춰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많이 이용을 해서 강의 자료를 제작을 합니다. 레이아웃 구성을 할 때 두 번째 팁은 이제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고 정보의 이미지의 크기나 색을 나타내서 강약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핵심 시각 정보를 제공할 것을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나머지의 레이아웃 구성을 이제 구성하기가 쉬워집니다. 세 번째로는 황금 비율의 활용입니다. 이제 고전이나 근대 현대 미술을 거치면서 디자인에서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이는 지면의 3등분에 위치한 주요한 요소들을 배치하는 기법입니다. 황금 비율의 구도는 흥미롭고 심미적인 이제 학습자의 주의 집중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은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그림은 이러한 황금 비율을 통해서 레이아웃을 구성을 한 웹사이트나 잡지의 그림인데 여러분들도 실생활 속에서도 항상 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각 자료를 만들 때 황금 비율보다 중요한 것은 학습 목표에 따른 교수자의 의도일 것입니다. 다만 시각적으로 가장 효과가 좋은 부분과 위치를 염두에 두고 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레이아웃 제작의 팁은 이제 계층 표현을 할 수 있는 계층에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크기나 두께, 어떤 투명도, 배치, 다양한 방법을 활용을 해서 학습자에게 시각적으로 계열화,
구조화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계층을 활용할 때의 주의점은 교수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오류 없이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학습자가 구조화할 수 있도록 잘 기획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시각자료의 기본이 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인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레이아웃에는 정답이 없지만 다음 그림들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보았던 것이 앞서 배웠던 팁들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수자는 레이아웃에 이런 팁들을 이용해서 수업 목표를 고려해서 이제 감각적으로 가장 적절한 시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색은 이제 디자인 내에서도 형태보다도 우선하는 인지의 위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코카콜라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를 말했을 때 무엇을 먼저 떠올리셨나요? 왼쪽의 형태를 떠올리셨나요? 아니면 오른쪽에 이제 어떤 형태를 먼저 떠올리셨나요? 아마 여러분들 모두 코카콜라의 병이나 캔 로고의 구체적인 형태를 떠올리셨다기보다는 코카콜라의 상징색인 빨간색과 하얀색을 먼저 떠올리셨을 겁니다. 이처럼 색은 형태보다도 우선하는 인지의 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색의 세 가지 기본적인 속성을 사용해서 또 강의 자료를 제작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색상이나 명도, 채도입니다. 색상은 빨간색이나 파란색, 노란색과 같은 일반적인 빛깔을 부르는 이름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채도는 빛깔의 선명도한 정도를 말합니다. 채도가 강하거나 명도가 어두울수록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유용합니다. 주의할 점은 한 가지 시각 자료를 넣을 때 너무 많은 색상을 넣지 않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색은 문자와 달리 이미 다른 정보를 두 가지 이상 담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뇌의 작업 기억의 용량보다도 적은 색을 써야 됩니다. 기업들의 브랜드 디자인에서 로고의 색을 잘 생각을 해보면 주조색 혹은 보조색까지 확대해서 보더라도 세 가지 색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색은 감성이나 어떤 인지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정보로 이제 학습자들에게 인지가 되는데 색은 그 상징성이나 정체성으로 시각 자료를 만들 때 유효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은 에너지, 용기, 정열, 그리고 파랑은 믿음, 신뢰, 존경, 이러한 감정들이 같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선거철에서도 선거당원들이 이러한 색을 통해서 어떤 정보와 감성을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모습들을 제공하는 것도 다 이러한 맥락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시각자료를 제작할 때 한 가지 색만으로 이제 알맞은 느낌을 이제 표현하면 좋겠지만 시각 자료를 디자인할 때는 다양한 색을 잘 조합해서 써야 됩니다. 하지만 강의 자료를 제작하는 교수님들은 이제 전문적인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색을 매번 고려하거나 강의 자료를 제작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을 좀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어도비 사이트 쿨러.adobe.com 같은 데나 인터넷에서 색 조합들을 한번 쳐보시면은 이런 색의 조합들에 대해서 훌륭한 조합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조합들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 색의 팔레트를 그대로 이용해서 PPT를 제공하신다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PPT 강의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각 자료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타이포입니다. 타이포그래픽 혹은 문자 디자인이라고 불리며 교수자의 수업 목표에 맞게 꼭 필요한 내용을 문자로 남기는 것입니다. 문자의 글꼴, 크기 및 굵기, 자간 등 문자의 옵션을 통해서 조절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잘 보이고 덜 중요한 정보는 덜 보이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타이포그래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꼴을 선택할 때는 메시지에 맞는 서체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아래에 우리 놀자 두 글을 비교해 보면 우측이 좀 더 편안하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용에 맞는 폰트를 잘 선택을 하면 전달되는 감성과 그런 내용의 전달 느낌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목과 본문을 합쳐 2개에서 4가지 정도의 폰트를 선택하는 것이 적당한데 너무 많은 종류의 폰트를 선택하면 가독성이 떨어지므로 가독성이 떨어지면 물론이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글꼴을 변경했다면 글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글자 사이의 자간, 낱말 사이의 어간, 글줄 사이의 행간을 조절해야 됩니다. 이때 자간보다는 어간이, 어간보다는 행간이 넓어야 된다는 점을 주의해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이콘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아이콘은 일종의 기호의 일종으로 대상의 닮음꼴을 간결하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데 나타내며 의미와 형태 사이의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공시설 등에서 각종 정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그림 언어체계인 픽토그램과 유사한 의미로 넓게 사용이 됩니다. 기존에는 아이콘, 주로 컴퓨터 디스플레이 내의 조그만 그림이나 기호를 주로 의미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이 됐지만 정보와 기기의 발달로 최근에는 그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아이콘을 제작할 때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째로 아이콘은 정보를 빠르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제 단순한 형태와 단조로운 색상을 사용해서 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콘의 구조는 사각형, 직사각형, 원, 삼각형 등 단순한 패턴이나 형태의 기본 도형에 근거하여 안정적이고 단순한 구조를 이루어야 됩니다. 둘째, 수업 내 쓰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체로 아이콘은 한 시각 자료 내에서 한 가지 정보만을 표현해내야 됩니다. 한 시각 자료 내에서 아이콘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면 가독성이 떨어지고 정보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콘은 문자와 함께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이제 세탁을 하기 위해 옷에 태그에 붙어있는 아이콘들을 종종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콘은 어도비사의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기본 그림판이나 혹은 강의 자료를 만들 때 PPT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제작을 할 수 있지만 화면의 아이콘 몬스터 사이트나 아이콘 파인더 같은 사이트 혹은 그 외에 다른 무료로 아이콘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많으니 다운로드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강의 자료, 교육 매체, 시각 자료를 만들 때 편하게 무료로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차에 배운 내용으로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유용한 시각 자료를 만드는 제작 원리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교수자들은 이러한 시각 디자인의 원리를 활용해서 교육 매체 시각 자료를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이제 융통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자는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런 원리들을 잘 고려를 해서 시각 자료를 만드는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제 활용해서 제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교육매체 시각자료 2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